자, 이번 개념은 점의 대칭 이동입니다. 지금부터 대칭 이동을 공부를 시작할 건데요. 대칭 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축이라든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원리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중학교 1학년 때도 우리가 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점 X, Y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은 X, 마이너스 Y가 된다. 다시 말해서 무엇의 부호가 바뀌냐면 Y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 요렇게, 자, 요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3,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3,2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얘를 요렇게 접어서, 그죠?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점이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다시 X좌표를 읽게 되면 요렇게 가서 3을 나타나게 될 거고, Y좌표를 읽게 되면 이 길이만큼 접혀서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점을 써보게 되면 3,2고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3,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결과만 놓고 봤더니 여기 있는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X, Y를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 Y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X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3,2를 다시 한번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 보게 되면 그 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서 이렇게 쭉 가서 Y좌표를 읽게 되면 얘랑 똑같이 이겠지만 요렇게 왔을 때 여기 있는 숫자는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네, 3이 되겠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3만큼 갔던 거를 왼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대칭되게 옮긴 거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2가 되고 Y축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원래 점이랑 무엇이 바뀌었는지 봤더니 Y좌표는 변하지 않지만, 그렇죠,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X와 Y의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원점 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 3,2라는 점을 이 원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쭉 이어서 찾은 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이렇게 같은 거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읽었을 때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3이고 요렇게 Y좌표를 읽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3,2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봤더니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5번이 고등학교 때 새로 추가가 되는 건데, 자, X, 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은 뭐가 되냐면 Y, X가 되고요. Y, X가 되고, 다시 말해서 X, Y가 Y, X가 됐다는 얘기는 X좌표, Y좌표에 뭐가 바뀐다는 얘기냐면, 그렇죠, 위치가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바뀐다.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랑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아까 썼던 거니까 좀 지우고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Y는 X.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A,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는 이 A, B를 Y는 X라는 선으로 기준으로 접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이 대칭점을 찾고자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얘를 편의상 C, D라고 하고요. 이 C, D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이용하는 건 접어서 이 A, B와 C, D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거리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 B와 C, D를 이렇게 이은 선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선분은 당연히 대칭 기준이 되는 Y는 X, 선생님이 지금 이 핑크색으로 그리는 이 선과 당연히 어떻게 수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명 과정 자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증명 과정 자체가 틀이 돼서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용할 건 뭐냐면 A, B와 C, D의 중점이 Y는 X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의 좌표를 구해볼까요? 중점의 좌표는 당연히 어떻게 구하죠? X좌표는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죠. 마찬가지로 Y좌표도 이렇게 구합니다. 자, 우리 지금 목적은 C하고 D가
AB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중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게 되면 x 대신에 x 좌표, y 대신에 y 좌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b 플러스 d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되고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b 플러스 d는 a 플러스 c, 그래서 a는 왼쪽으로 넘기고 d는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런 식이 나와요. 우리는 왜냐면 a, b가 c, d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a, b를 마치 연립방정식의 미지수로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을 밀어넣은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용할 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y는 x는 현재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선생님이 갈색으로 그리는 얘는요,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거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식을 세워볼게요. 자, 기울기는 x증가량분의 y증가량이잖아요. 그래서 x좌표는 x좌표끼리 빼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y좌표끼리 뺀 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양변에 이 분모를 곱하게 되면 좌변은 b-d가 남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이랑 곱해지면서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하고 b는 왼쪽에, 그 다음에 c하고 d는 오른쪽에 두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 각각을 2번 프라임, 얘를 1번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각각 1번 풀이와 2번 풀이의 결론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1번 프라임식과 2번 프라임식을 더하게 되면 보시면 좌변은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여기는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서로 없어지면서 좌변이 2b만 남게 되고요. 우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d 플러스 d가 없어지면서 2c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b는 c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b는 c와 같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의 값을 구했으니까요. 그 b를 여기 있는, 우리가 구한 이 b를요, 여기 있는 a에다가, 미안해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c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 이 1번 프라임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b에다 c를 집어넣어서 그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되고요. 이게 c 마이너스 d가 돼서 이게 이렇게 서로 없어지고 여기서 a는 d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최종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a, b에 y는 x에 대한 대칭점을 c, d라고 잡았을 때 여기 있는 c는 뭐랑 똑같으면 b랑 똑같으니까 저 c, d는 사실 b, 여기 있는 d는 a랑 똑같기 때문에 a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봤더니 a, b였던 게 y는 x 대칭시켰더니 b, a가 됐죠.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위치가 바뀌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본교재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y, x가 된다. 자, 이번에는 x, y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이 뭐가 되는지 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x좌표, y좌표의 위치와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y는 x에 대해서 증명한 내용 있죠? 네, 또 그 방법으로 똑같이 증명이 돼요, 여러분들. 아주 똑같이 증명이 됩니다. 그죠? 선생님이 틀만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번에는 y는 마이너스 x는 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요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 이동 되기 전을 a, b, 얘를 대칭 이동한 얘를 c, d라고 주고요. 여러분들이 이용할 사실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얘하고 얘의 중점, 그렇죠? 중점은 당연히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한 점이 되겠죠. 얘가 이 그래프,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분의 a 플러스 c는 2분의 b 플러스 d인데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겠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x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 기준이 되는 녹색 직선과 그 다음에 서로 대칭되는 점을 이은 이 핑크색 직선이 서로 당연히 직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기울기 마이너스 1과 이 녀석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핑크색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온다라는 사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가 있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이제 기울기식으로 세우고 나서 이게 1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을 하셔가지고요. C하고 D가 A, B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그만하지만 여러분들은 위에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고 정말로 X좌표하고 Y좌표가 부호하고 위치가 다 바뀌어서 나오는지, 다시 말해서 여기는 C, D가 정말로 이 B가 자리가 바뀌면서 이렇게 부호도 바뀌고 여기 있는 A가 자리가 바뀌면서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대칭 이동의 중요 개념, 중요 개념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종합을 한번 해보게 되면 점을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뀌고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의 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둘의 부호가 모두 바뀌고, 여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내용.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내용이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겠지.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와 Y의 위치가 바뀌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Y와 X의 위치와 부호가 모두 바뀐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의 대칭 이동의 기초 유형 문제, 우리가 공부했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3을 다음 점 또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결과를 쓰세요 라고 그랬죠. 자,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랬죠. 너무 쉬워요, 그죠? 자,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의 부호가 바뀝니다. 네, 요렇게요. 자,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둘의 부호가 모두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X와 Y의 자리가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3, 마이너스 1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와 Y의 자리와 부호가 모두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3이 앞으로 오면서 부호도 바뀌고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은 뒤로 가면서 부호도 바뀌는 이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앞에서 원리를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얘를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고 그림을 그려서 대칭점을 다시 찍어보고 좌표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생략하고 조금 더 빠르고 명확하게,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풀어내는 과정이 들어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시간 내에 풀기가 사실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로 암기해서 문제 푸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자, 2,-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뀌면서 2,3이 됩니다. Y축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X의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둘의 부호가 모두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2, 3이 되고, 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 Y의 자리가 바뀐다 그랬죠. 뒤에 있던 마이너스 3이 앞으로 오고 앞에 있던 2는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X하고 Y 좌표들이 부호와 자리가 모두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은 앞으로 오면서 플러스 3이 되고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는 뒤로 가면서, 앞에 있는 플러스 2는 뒤로 가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의 대칭 이동을 활용한 기본 수준의 문제를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야 되는 내용 같은 거는 없고요. 단지 이제 기본 수준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뭐 점의 평행 이동부터 시작해서 무게중심이라든지 뭐 평면좌표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2,1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 자, 그래서 얘를 딱 읽고 나서 Q는 원점 대칭 이동이니까 얘네들이 부호가 모두 바뀌는 게 Q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Q는 아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얻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점 P를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얘를 읽고 나서 R은 뭐구나?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의 부호가 바뀌죠? Y 좌표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게 부호가 바뀌어서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P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그냥 2,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우리가 중요 개념이다 라고 하진 않았지만 삼각형의 세 점을 할 때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사용을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X축, Y축 그리고 자,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죠. 일단 그러면 자, Q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2칸, 아래로 1칸. 여기에 Q가 있게 되고요. R은 R, 2, 마이너스 1이니까 네,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1칸 해서 여기에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2, 1이니까 오른쪽 뒷칸, 위로 1칸이니까 이렇게 P가 돼서 2, 1 P가 되고요. 얘네를 이렇게 있게 되면 직각 삼각형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길이가 4고요. 여기 길이가 2니까요. 이 녀석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4하고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공식이 있었어요. 세 점이 주어질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뭐였냐면, 그럼 여기다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봅시다. 자, 0, 0, 그 다음에 A, B, C, D를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죠? 2분의 1의 절대값 AD-BC입니다. 이거 절대값이 있으니까 좀 귀찮은 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값이 있으면 안에 빼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어차피 양수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쉬운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곱한 거에서 바깥과 곱한 거에서 안에서 곱한 거를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한 점이 0,0이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얘는 0,0이 없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얘를 뭐를 해버리면 되냐면 평행 이동을 해버리면 됩니다. 왜냐면 평행 이동은 말 그대로 이동이고 도형의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가 어차피 똑같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Q가 0,0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평행 이동을 해야 되죠? X축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럼 Q는 0,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하고 R은 각각 2하고 1씩 더하면 됩니다. 여기다 2를 더하면 4, 여기다 1을 더하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더하면 4, 여기다가 1을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에 절대값 씌우고 요렇게 곱한 8에서 요렇게 곱한 4를 빼게 되면 여기가 절대값 4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 0 곱하기 4인데 쌤이 4라고 써버렸네요. 그쵸? 8 빼기 0이 돼야 되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8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해서 앞에서 구한 답이랑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는 약간 쉽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루기는 하지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직각삼각형 모양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밑변과 높이를 다시 따로 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공식은 삼각형의 모양과 상관없이 항상 넓이를 빠르게 구해주는 애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무게중심을 다루고 있는 거네요. 일단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자, P가 2,1인데요. 걔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Q를 구하게 되면, Q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좌표와 Y좌표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1,2가 됩니다. 우리는 얘는 기억을 읽고 나서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한 걸 R이라고 하겠대요. 자, 그러면 R은 얘를 이제 우리가 구해볼게요. 얘를 니은이라고 하고, 얘를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요렇게 됩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니은을 읽고 나서 쓰시게 되겠고요. 그래서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인데, 여러분들 무게중심 공식 기억나죠? 무게중심은, 자, P는 일단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2,1. 그래서 따라서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죠? X좌표끼리 다 먼저 더하죠. 그 다음에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고요. Y좌표끼리 다 더해서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눴었죠. 요렇게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쟤를 정리하게 되면 3분의 1,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단 얘도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을 구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당연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도형 파트는 특히나 앞에서 우리가 점과 평면 좌표 단원부터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까지 오게 되는데, 그 앞에 1단원부터 기초가 차근차근 되어 있지 않으면 뒤에 단원들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 이동한 점이 특정 사분면 위에 있을 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힌트가 주어진 거죠.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3, 4분면 위에 있다라는 걸 읽고 나서 먼저 풀이를 들어가 보죠. 그럼 우리가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A, B가 되죠. 기억에 의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3, 4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3, 4분면에 있는 점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기 있는 이 A가 음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B가 음수기 때문에 거꾸로 B는 양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뭐에 의해서? 기억을 읽고 나서 우리가 나온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쟤는요 어떻게 되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는 이 x 좌표와 y 좌표가 서로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ab, a-b가 되고요. 이제 이 녀석의 부호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ab는 a는 음수고 b는 양수기 때문에 일단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a-b는 음수에서 b가 양수인데 양수를 다시 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음수가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점은요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얘도 3, 4분면에 있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점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3, 4분면에 있다. 일단 힌트까지는 똑같네요. 그래서 A, B를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Y좌표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게 3, 4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좌표평면을 봤을 때 여기에 점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니까 여기는 이 A가 음수여야 하고요. 마이너스 B가 음수니까 B는 양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기억을 잊고 나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우리가 찾아볼게요. 두 번째로. 그래서 A-B, AB를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뀌죠. 그래서 얘가 부호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B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점 대칭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Y좌표 부분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AB 이러한 점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녀석의 부호만 찾아내게 되면 문제는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X좌표인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요, 지금 A가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A는 양수죠. 거기다 다시 양수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 경우는 양수가 되겠고요. Y좌표인 A 곱하기 B는요, A가 음수, B가 양수기 때문에 그 다른 부호가 다른 걸 곱했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찾는 이 점은 X좌표는 플러스, Y좌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 즉 여기 있는 4, 4분면에 있게 되겠죠. 답은 4, 4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심플하고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